안녕하세요. 빛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연세빛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이창엽입니다. 오늘은 우리 네트워크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 정가영 선생님 모시고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네트워크 강서점 목동 제2호 원장 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가영 원장님은 저는 안 하는 영역도 많이 하세요. 피부, 미용, 그리고 통증, 또 기능의학 총망라해서 다 보시는 선생님이시고요. 피부 미용에도 워낙 조예가 깊으셔서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비타민 D 어떤 거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참 얘기할 게 참 많고 네. 비타민 D 얘기하려면 정말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비타민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몸에 비타민 수용체가 워낙 많은 곳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특히 또 코로나 감염 이후에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더 비타민 D의 면역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에 대한 컨텐츠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타민 D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비타민 D의 양과 코로나 감염 회복 등등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한국인에서의 그 논문을 좀 더 신뢰를 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라, 또 마침 또 2022년 1월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수 교수님 팀에서 먼저 발표한 논문인데요. 아마 많이 기사에 나와서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022년 1월에 발표를 했고, 코로나 감염과의 비타민 D의 농도 관계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우리가 보통 30을 이제 보통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30 이하면 비타민 D가 이제 저하, 낮다,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이상은 그래도 좀 괜찮은 농도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 등등을 이제 보니까 비타민 D의 농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도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면을 보였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고, 이상적인 농도는 40에서 60 정도지만 그래도 30 이상은 유지를 해야 코로나 감염 등등의 감염에서 중증도에 빠지지 않고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받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면역이랑 비타민 D 농도가 중요한데, 정가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랑 관련된 수치 40에서 60 사이가 이상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심지어 저는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50에서 80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용량 비타민 D요법이라고, 검사를 안 해보면 내가 비타민 D를 먹고 있어도 내 몸의 수치가 어떤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먹고 네. 있다고 한 분들 중에 낮게 나오는 분들 많죠. 네, 맞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낮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우리나라 지리 특성상 비타민 D가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나는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피검사를 해보고 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보면 비타민 D를 안 드시는 분들은 뭐 10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많죠. 네. 비타민 D 좀 나 챙겨 먹고 있어요 라고 해도 20, 그렇죠? 25, 뭐 23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많이, 대부분이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30 넘는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 워낙 미백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무실 근무 많이 하시고 마스크 쓰시니까 정말 수치가 정말 엄청 딜레마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말 딜레마입니다. 원장님 미용하시면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선크림 잘 바르라고 하거든요, 환자들한테. 역설적으로 선크림 바르면 비타민 D는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먹는 방식이든 아니면 뿌리는 방식이든 주사로 맞는 방식이든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섭취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은 유전자가 애초에 비타민 D,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확률이 높고, 우리 아까 위도 이야기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정도를 되려면 진짜 요 팔다리를 다 내놓고 15분 정도 이상은 근데 걸어야 이제 합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마도 사실 우리나라는 위도상 햇볕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고, 특히 이제 이런 겨울이나 또 마스크까지 써버리면 정말 더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저는. 네. 그 예전에 모 선생님 제가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서 선생님 실명은 밝히기 어려운데 재밌는 선생님이시거든요. 다 알 것 같은데요. 그분 외래 진료를 보시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우통 벗고 나가가지고 햇볕을 쬐대요. 네. 쬐고 이제 비타민 D 3개월 그렇게 하시고 비타민 D 검사를 하셨는데 별로 안 오르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환자들한테 그래요. 우리나라는 파장이 10월에서 2월까지는 거의 다 우통을 다 벗고 밖에 나가서 일광욕을 해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질 파장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합성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다 꽁꽁 싸매고 다니잖아요. 저는 골프 치는 걸 좋아하는데 막 팔토시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안 타려고 막 얼굴에 막 다 하고 다니고.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D를 이제 섭취한다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섭취하면 높아졌느냐를 비교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는 좀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와, 정말 비타민 D 섭취가 정말 우리는 절실하구나. 특히 젊은 분들에게서 굉장히 그 낮은 농도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더 섭취에 적극적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진료실에 와서 많이 묻잖아요. 그럼 나 얼만큼 섭취해야 되나요? 네, 사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딱 한 개로 답을 나올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환자들마다 조금 이제 뭐 위험군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라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400IU 이상이라고 하고 미국은 800인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낮다고 보잖아요. 네, 엄청 낮다고 네, 보통은 1000 이상은 이창희 원장님은 200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1000 이상은 무조건 섭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정가영 원장님께서 1000 이상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요. 비타민 D 수치가 10이다 이러면 저는 5000씩 먹으라 하고 또 주사도 많이 권하시죠. 네네. 소위 한간에 뭐 병원에서 주사제를 뭐 판매하려고 이렇게 비타민 D 주사제를 처방한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참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생각을 하고요. 빠른 회복이 비타민 D의 수치를 올려야 될 때는 주사제가 확실히 빠릅니다. 주사제로 먼저 적극적으로 레벨을 체크해서 기저 레벨을 확인을 하고 주사제를 맞은 이후에 뭐 3개월에서 4개월 이후에 조금 팔로우 검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수치가 사실 한 번 맞아서는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만 안정화가 되면 또 경구제제나 다른 제제로 바꾸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제랑 먹는 약이랑 같이 쓰시기도 하시죠? 네네, 같이 쓰기도 합니다. 특히 더 빠르게 비타민 D 레벨을 올려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라던가 암 환자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비타민 D를 줄 때 아까 이제 정가영 원장님 말씀하신 거 1000유닛은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이제 깔고 가는 용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10이다 이러면 우리 주사제 중에 10만 유닛, 20만 유닛, 30만 유닛 이제 시판되고 있는 용량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20만 유닛짜리 쓰고 있으시죠? 20만 유닛 쓰고 있습니다. 저도 20만 유닛짜리 쓰고 있는데 그 20만 유닛을 주면 비타민 D 농도가 한 10 정도 올라갈 거라고 우리 예측을 해요. 모든 분들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유전적인 문제랑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쓰고 이제 3개월 뒤에 원장님께서 다시 체크하자는 거는 진짜로 그만큼 올라갔나, 먹는 용량에 있어서도 이제 용량 조절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좀 비타민 D 레벨을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기를 되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홈쇼핑이나 여러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굉장히 낮으시거든요. 근데 본인 레벨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주사제든 경구약이든 아니면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 D든 복용을 하시고 또 레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고 과연 이 약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서 저는 이런 의사들의 고충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어떤 고충이 있냐? 저희 정말 고충이 많아요. 특히 비타민 D랑 관련된 검사에서 고충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비타민 D 검사를 잘 안 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정가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한 검사인데 보험 기준이 정말 타이트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보험이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 검사를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켜드리는데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면 일반 비급여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 살짝 민감한 내용일 수 있긴 네, 한데 네. 근데 사실 비타민 D의 검사가 그렇게 비용이 또 비싸지는 네. 않기는 하지만 네. 저희는 또 여러 검사를 하다 보면 비용을 또 같이 고려를 해드려야 하니까 네. 근데 항상 저희는 불만이 많죠. 네. 이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 체계 중에서 비타민 D 검사가 인정받은 비급여 검사가 아니에요. 건강보험 급여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타민 D라는 수치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건데 이거를 인정 비급여, 그러니까 나라에서 허가된 비급여 검사라면 저희가 검사를 해도 돼요. 인정 비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검진 목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채널에 의사 선생님도 구독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차트를 나눠야 돼요. 이 사람이 뭐 아파서 와서 검사 받는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된 차트에는 비타민 D 검사가 비급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임의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 되고요. 검진 목적의 일반 차트를 따로 만들어서 검사를 넣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요즘 실손보험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거 가지고 보험사에 실손 청구를 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급여 비타민 D 검사는 실손보험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다른 일반 선생님들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인폼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진료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너무 고용량 들어가면 이제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비타민 D 중독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비트 중독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비타민 보충을 하면 했지. 비타민 D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중독 수치 나오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많이 드시라고 권장을 해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미 분들 검사하면 엄청 높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50, 80 막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보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주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먹는 약 또 뿌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시나요? 일단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약 많이 구하기가 쉬워서 직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직구통에서 여러 가지 뭐 5,000 유닛 뭐 굉장히 많은 경구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드시는 약 유닛 확인하고 어느 정도 고농도다 그러면 드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도 건강기능식품 원내 판매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구색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능의학 하면서 안 갖춰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갖춰 놓는데 이거 우리 병원 거 물론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검증된 제품들을 제가 사입을 해 놓죠. 이제 재고를 그렇게 갖다 놓는데 우리 병원 거 사 드세요? 아니면 저는 스프레이 제제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흡수율이 좀 좋아서 이걸 사서 뿌리세요 하면 저를 이렇게 색안경 끼고 쳐다보고 째려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많이 권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알아서 사 드세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사제는 또 그만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건 싫지만 빠르게 농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병행해서 사용하시라고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그럼 비타민 D 콩조화 먹듯이 비타민 D는 그렇게 콩조 먹듯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콩조 먹듯이 먹고 남으면 배설을 시켜요. 근데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농축이 돼요. 아직 제가 아까 원장님하고 말씀하면서 중독만큼의 이제 수치가 높은 분은 못 봤다고 했지만 진짜 비타민 D는 근데 콩조 먹듯이 먹으면 중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적정 용량을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맞추는 게 필요해요. 영상에서 완벽하게 저희가 뭐 말씀드리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내 수치를 보고 얼마나 좀 정밀하게 조정하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용성 비타민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보통 골다공증 약하고 이제 같이 칼슘 제제랑 같이 컴바인 되는 거 많은데 사실 우리가 골다공증 약이나 이런 칼슘 제제가 식전에 아침에 이제 먹잖아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좀 있어서 이게 또 비타민 D하고 또 따로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용성 비타민이라 저는 차라리 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유라던가 조금 더
지방 흡수를 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엄청 좋은 팁입니다. 네. 저는 시켜도 잘 안 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인데 엄청 좋은 팁이에요. 네. 참고하시기 바래요. 네. 오늘 비타민 D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정리,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되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비타민 D가 수치가 낮기 때문에 하지만 또 많이 드시고들 계세요. 그래서 비타민 D 제제를 굉장히 여러 홈쇼핑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이 구매를 해서 드시고 계신데 본인이 먹고 있는 비타민 D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 비타민 D가 저하됐을 경우에 위험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암 환자분들이라던가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의 비타민 D 레벨을 병원에서 확인을 하셔서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으로 충분한지 대부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제재로 바꾸는 것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병원에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타민 D 레벨이 많이 낮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지금 코로나 감염 같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서는 더더욱더 비타민 D의 보충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의학적으로만 공부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오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저희가 의학 외적으로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럼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환자분들이 알아주시면 저희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